9단원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단원에서는 이제 2차 부등식의 마무리를 지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2차식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단원이야. 그래서 한 1에서 9단원 정도까지가 뭐였다? 2차식에 대한 기초, 뭐 인수분해, 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렇게 세 가지로 변형이 있었던 결국 다 2차식에 관련된 내용이 대단원이 끝나는 파트고, 나머지 세 단원 그거는 이제 확률하고 행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야? 2차식인 부등식이지. 근데 우선은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다 정리를 하면 그게 이제 2차항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될 거야. ax제곱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지. 크다나 작다가 있을 거 아니야, 0보다. 자, 그러면 이 식 전체를 보통 y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간단히 생각하면 뭐야? 첫 번째 경우는 y가 0 초과.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이렇게 2차 함수가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y가 0 초과는 어디야?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y는 상하 이동이기 때문에 위쪽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위쪽이 y가 양수인 부분, 아래쪽이 y가 음수인 부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y는 이렇게 놓고 함수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y가 양수라는 범위를 이제 푸는 거니까 그때 우리는 x에 관심이 있을까 y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는 항상 x로 답을 정리하기 때문에 x 값의 범위로 도출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여기 밑에 보면은 a가 양수,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제 아래로 볼록인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고 치자고, 알파, 베타에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만약에 2차식이 0 초과, 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본다면 그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게 y가 양수랬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돼? 이 빨간색으로 잘려. 약간 자줏빛 같은 이 색깔로 잘리는데, 그때 무슨 범위라고? x값의 범위를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제 x범위잖아. 그 왼쪽부터 보면은 x가 어떻게 돼? 알파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베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기준에서는 이 자줏빛이 베타보다 x가 큰 범위,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겠죠. 그래서 바깥 범위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2차 식이 있고 부등호가 있을 때 뭔가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깥 범위 또는 큰 값보다 크고 작은 값보다 작다 해서 큰 작작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외우기 쉽게 줄여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음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y가 아래로. 그러면 똑같이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 범위를 찾고, 그때 x 범위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알파랑 x가 베타 사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가. 그지? 그래서 x좌표로 정리를 한 거다. 만약에 음수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양수이면은 이때는 사이 값이 될 거고, x 범위가 또 y가 음수면 바깥 범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자, 넘어와서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볼게. 자, 해라는 건 뭐라 그랬어? 근하고 답이랬지. 자,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거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그 근해 공식을 했을 때 루트 안에를 판별식이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뭘 얘기했었냐면 세 가지 그림이 그려졌었어. 지난 단원들에서 배웠던 게, d가 0 이상 0 초과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0이면은 한 점에서 만나고, d가 음수면 허근이니까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런 네 가지 버전의 해를 다 구해보자 이거야. 자, 좌변은 다 2차식이야. 일반적인 2차식이고, 여기는 등호가 없는 거, 있는 거, 이제 작다로 바뀌고 등호가 있는 거,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보겠다 이거죠.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크다면 어떻게 돼? 그림이 위쪽 범위가 된다 그랬지. x축보다 y가 양수인 부분 이렇게 되고, 그때 x 값이 관심 있으니까 x로 정리하자면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깥 범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 보자, 방향을.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냥 등호만 적어주면 돼. 그지? 이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작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y가 음수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때 x범위니까 그때는 알파 베타 사이가 되겠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면 똑같이 등호를 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접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 d가 0일 때 그때는 어떻게 돼? 이게 돼야 되는데 y가 양수인 거 찾아보니까 얼추 다 되잖아. 근데 딱 한 군데 안 돼. 언제? 알파 이 중근 갖는 데를 넣으면 y가 딱 0이 하나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 0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지. 그럴 때는 그 점 하나만 안 돼. x가 알파가 아닌 나머지 바깥 범위가 다 x값의 범위가 되겠다. 자, 내려와서 등호가 들어있네. 그러면은 최소값이 0이니까 모든 좌변값이 다 만족하겠지. 0 이상을. 그림으로 봐도 높이가 다 0 이상인 걸 볼 수 있어.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값들의 높이들이 있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케이스 보면은 음수인 파트가 있나 여기? 내려가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x 값은 없다. 범위가 없다. 자, 0이 포함되는 0 이하가 됐어. 그럼 딱 한 번 있지. 0이 되는 거. 그래서 x는 알파만 근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외우지 말고. 자, d가 음수인 경우, 뜨는 경우를 한번 볼게. 자, 0보다 크다. 다 되지. 그래서 모든 실수. 0 이상도 어때? 다 되죠. 다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나? 없죠. 그리고 0 포함하면서 내려가는 거 있나?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표를 다 이해할 수 있겠다. 자, 넘어갑시다. 2차 부등식의 작성인데 이거 사이값인데 외워두면 좋아. 뭐랑 같은 말이냐면 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요 말하고. 그래서 근이 알파고 베타인데 경계값이 알파랑 베타인데 그때 작다라고 되면 어떻게 된다고? 사이값으로 바꿔 적어도 된다. 근데 개수가 1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x제곱의 개수가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네. 만약에 그러면 개수가 1인 조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수가 a라고 생각하고 맨 앞에 a를 붙여주면 돼. 그래서 a 부호는 이제 문제마다 신경을 써줘야겠죠. 그리고 바깥 범위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 경우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약간 항등식 같은 건데 항부등식이라고 해야 될까?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성립하나 봤더니 자, 일반적인 2차식을 왼쪽에 적었어. 그리고 0보다 커 보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지. 떠야 되지. 다도 돼, 안 돼? 다 하면 안 돼. 왜?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무조건 떠야 되는데 근데 우선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잖아. 왜? 위로 볼록인 순간 무조건 어느 값에서 내려가지. 그러니까 모든 값이 양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a는 양수,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떠야 돼. 뜬다는 건 바꿔 말하면 판별식이 0 미만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접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아까처럼 a가 양수인 거는 동일하고 대신 접하는 것까지도 들어간다 이거죠. d가 0 이하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모든 2차식이 0 미만이 돼보래. 그럼 모든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이런 방향이면 아까 말한 대로 안 되고 a가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되고 떠야 돼. 왜?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d가 음수 이렇게 되죠.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아래에 그려지는 위로 볼록인 모양은 똑같고 거기서 접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그 키워드들을 잘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을 볼게. 연립이라는 말은 많이 했었어. 두 개 이상식을 우리가 엮을 때 그리고 최고 차수가 2차일 때 우리는 연립 2차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똑같아. 어떻게? 우리가 1차 부등식도 풀어봤고 2차 부등식도 각각 풀 수 있으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해를 나타내고 수직선에다가 공통 부분을 찾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볼 거는 이제 1차 부등식이랑 2차랑 섞은 거, 2차랑 섞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와서 마지막 파트고 여기가 조금 오늘의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 자, 우선 첫 번째 파트랑 두 번째 파트로 또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봅시다. 자, 첫 번째 파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야. 자, 실근이라는 거는 실수인 근이니까 보통 이제 알파 베타라고 놓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 자, 총 세 가지 조건이 나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뿔마 또는 맞벌일 때, 다른 부호일 때 이런 얘기죠.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고 해봐. 그럼 생각을 하면은 D가 0 이상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중근도 포함한다 이 얘기야. 서로 달라도 되고 중근도 되는데 어쨌든 겹쳐도 둘 다 양수여야 된다 이거죠.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러면은 우선 오케이 좋다 이거 실수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 이상.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더하면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이 무조건 양수. 그래서 A 뭐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거 있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했을 때 그 부호가 양수. 고불해도 양수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뭐다?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두 개가 모두 다 마이너스다 어떻게 돼? 우선은 실근 가져야 되니까 0 이상.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했을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지. 그래서 곱은 플러스 이 조건을 사용하면 둘 다 음수인 게 되겠다. 자, 서로 다른 부호 조건은 쉬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조건 곱만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무조건 곱하면 음수지.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음수이다라는 조건만 쓰면 돼.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 왜 앞에 썼던 판별식이랑 합은 왜 안 써요? 라고 한다면 자, 판별식부터 볼게. 자, 여기 3번에서 라고 나와 있죠, 설명이. 자, 알파 베타가 음수면 우리는 또 바꿔 적을 수 있어.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A분의 C라고. 근데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는 AC가 음수라는 거랑 똑같거든. 따져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그래. 자, 그러면은 AC가 음수이므로 항상 D는 우리가 풀어 적을 수 있죠. B제곱 마이너스 AC 4AC. 그럼 얘는 0 이상이고 AC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4AC에 대한 부호는 어떻게 돼? 플러스가 돼, 그지? 무조건. 근데 0 초과니까 두 개를 0 이상인 애랑 0 초과를 더하면 어떻게 돼? 0 초과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D가 0 초과다가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D를 쓸 필요가 없게 되지. 실근을 확정되지. 알파 베타가 음수라면. 자,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말할 수가 없어, 부호를. 왜? 플러스가 더 큰지 마이너스가 더 큰지 모르잖아, 절대값이 크기가. 그지? 그래서 두 개 더한 거는 부호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식도 생략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된다면 음수라고, 첫 번째 조건은 덩달아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찐막 마지막 파트를 한번 볼 건데, 자, 실근의 위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 선생님들이. 자, 근의 어떤 이제 포지션을 갖냐, 위치를 갖냐 이런 얘기인데, 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 D 함축을 외워야 돼. 자, 여기 별표 쳐놨죠? D 함축입니다. 자, 그래서 D는 알다시피 판별식이고 함은 뭐냐? 함수값. 그리고 축은 축의 방정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세 개를 다 쓰진 않아. 문제마다 한 개를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세 개 다 쓸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D 함축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배웠던 첫 번째 파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면 보통 이 문제가 될 텐데 한번 잘 들어봐.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 그럼 P보다 알파 베타가 커야 되니까 이런 구조지, 그지? 오른쪽에 있어야 돼, 알파 베타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첫 번째, 실근을 가져야겠지, 그지? 그래서 두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으면 중근도 포함하는 말이야. 같은 두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D가 0 이상 이렇게 보고. 자, 그럼 실근을 갖죠? 그 다음에 함수값이라 그랬어? 그러면 FP를 구할 수 있잖아. P에 대한 함수값. 근데 이거는 그림 구조상 봤을 때 무조건 위에 찍히지. 이 검은색 그래프랑 만나는 게. 그래서 FP 값은 무조건 양수야. 높이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FP는 플러스다. 자, 축의 방정식을 한번 볼게. 자, 축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 점선인데 그런 거 있잖아. 그 완전 제곱식을 했을 때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거 있지. 그게 축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잘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그 P 역할하는 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돼. 이건 외워주시면 좋아. 심심하면 이거를 완전 제곱식 해보면은 이 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축의 방정식 외워주세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그 값이 p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p보다 크다 축의 값이 이 얘기죠. x 값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 3, 4번 다 똑같아. 확장을 해보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어떻게 돼? 실근을 갖고요. p가 이제 이쪽이니까 이때도 높이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고요. 그 대신 지금 이제 빨간색 버전 보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축이 더 왼쪽이겠지. x 요거 값이 파란색 값이. 그래서 축의 값이 p보다 작다. 여기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서 풀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D함축이라는 그 체계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계속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이거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구조는 이제 여기가 P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함수값만 썼어. 왜? D는 우선 함수값을 얘기해 보면 FP가 음수지 밑에 찍히니까. 근데 FP가 음수라는 거 자체가 2차 곡선이 아래값이 있다는 거는 그리고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거든. 그러면은 이 모양에서 아래값이 있다는 거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보장한다고. 그지? 이렇게. 그래서 D를 쓸 필요가 없게 돼. 뭐 써도 되긴 해. 근데 어쨌든 D가 0 이상 또 0 초과라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시간 절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축이 이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고 P보다. 그렇기 때문에 축방은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D랑 축은 안 쓴 이런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점점 체계를 세워 나가야 돼.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자고. 자, D 함수값 2개 쓴 경우도 있어. 축도 그렇고. 근데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어떻게 해? 그럼 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매번 이 문제를 보면 근해 분리 문제를 보면 D함축도 써야 되지만 그림을 꼭 그려줘야 돼. 자, 두 근이 P Q가 바깥쪽에 있겠죠. 알파, 베타다. 그러면은 우선 실근 갖는다 써줬어요.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 썼고 함수값 FP값 플러스죠. FQ값도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 축방을 세울 수 있어. 축방은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랑 Q 사이에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해 분리까지 잘 마무리했고 여기 단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